그 건물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그 땅에 대한 토지주에 대한 관계에서 그 어느 정도의 금전 채무를 부담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건물주가 여러 명인 이런 경우인데, 물론 건물주가 한 명인 경우는 이제 뭐 간단하죠. 그러면은 뭐 토지 사용료를 그 한 명의 건물주가 모두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의문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이런 생각은 드실 거예요. 토지 주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왜 그 다루질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 주인이 여러 명, 건물 주인은 한 명이고 토지 주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그 토지 주인은 뭐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지분 비율에 따라서 청구해야 된다,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별다른 의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야기할 그 토지주의 어떤 뭐 복수, 다수 이런 부분과 별개로 건물주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이 법리적인 부분에 조금 그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그 이 건물이 그 구분 건물이냐 아니면 일반 건물이냐 라는 부분에 따라서 그런 금전 부담 관계, 금전 지급 의무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분이 이제 구분 건물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왜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분 소유가 아닌 그 일반 건물일 때, 그 일반 건물이면서 그 일반 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그죠? 공유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만약에 이게 이제 일반 공유라고 한다면, 일반 건물 경우에 그 공유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해당 공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전체 그 점유에 따른 그 금전 지급 의무를 불가분 채무로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땅 위에 이제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물론 일반 건물입니다. 일반 건물의 소유권이 다수, 복수 이런 그 경우일 때 그 사람들이 그 지료 내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할 때 그 분할 채무, 소위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건물 주인이 10명인데 그 10명이 그 총 지료를 10분의 1씩 나눠서 개별적으로 부담하느냐, 아니면 10명이 연대해가지고 그런 총 지료를 연대해서 지급할 책임이 있느냐, 바로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런 토지주에 대한 금전 지급 의무는 기본적으로 불가분 채무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이제 좀 그 따져보면 되는데요. 그렇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료를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이 굉장히 집행이 용이하게 되거든요. 집행이 편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따로따로 10분의 1씩 청구하는 이런 경우라면 어떤 특정인이 만약에 무자력이다 라고 할 때, 또는 그 사람을 상대로 재판을 하다 보면은 재판이 또 송달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재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자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 그 10사람이 연대해서 또는 불가분적으로 이렇게 지료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이제 자력이 있는 한두 사람 정도만 집행을 하면은 충분히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이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송달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그 사람을 제껴놓고 쉽게 돈 있는 사람만 상대로 하더라도 별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별 의문이 없단 말이죠.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재판도 한결 어떻게 보면 좀 수월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 재판 자체, 재판 진행하는 노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노고 이런 부분에서 분할 채무관계냐 아니면 불가분 채무관계냐라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가 실제로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는 어떤 이런 관계에 있는 그런 토지, 그러니까 건물주 일반 건물인데 그 소유자가 여러 명이다, 다수다라고 할 때 그런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제 마음 편하게 법적인 분쟁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우위에 있는 여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그 분할 채권 채무 관계 또는 불가분 채권 채무 관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낯서실 수가 있는데요. 민법 408조 분할 채권 관계에서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그런 그 다수 관계, 다수인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분할 채권이다, 분할 채무다 이렇게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409조에 보시면 불가분 채권이라고 해서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보십시오.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토지주에 대한 관계에서 여러 명의 건물주들이 불가분적으로 채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서로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채권 채무의 성질상 불가분적이다 라고 해석을 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11조에는 불가분 채무와 준용 규정 그래가지고 이 불가분 채무의 경우에 이 연대 채권 관계를 준용하도록 연대 채권 채무 관계를 준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413조 이 준용하는 규정 중에 하나인데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는 때는 그 채무는 연대 채무로 한다라고 해서 불가분 채무는 연대 채무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414조에 채권자는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해서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 채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해서나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분 채무인 경우에도 이 채권자는 어떤 일부 채무자에 대해서 어떤 일부 건물주에 대해서 이게 청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다 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 91년도 담장 철거 사건이죠. 담장 철거하면서 아마 이게 그 지료 청구도 같이 들어간 이런 사건인데 공동의 점유 사용으로 말미암아 부담하게 되는 부당이득에 반한 의무는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들이 각자 채무 정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불가분 채무다라고 성질했죠. 공동의 점유 사용으로 말미암아 부담하게 되는 채무, 부당이득 반환 채무. 바로 이제 아까 이 사건에서는 이제 담장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물 철거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대법원 2001년도 판결입니다. 역시 공동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채무의 성질을 불가분 채무로 규정을 했는데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 채무이고, 불가분 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정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자, 원심이 어떻게 판단했냐라고 하면은 이게 조금 대법원 판시가 좀 재밌는데요. 이 지금 피고가 아마 뭐 건물을 이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주 같은데 이 부당이득 반환 소송입니다. 피고가 이 상가 아파트 건물 중 제2호 건물 내에 지하 1호 지하실 일정 면적 부분에 구분 소유자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위 1호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여러 가지 증거에 비춰보면은 지하 1호는 피고와 그 소의 태동개발 주식회사 공유다. 태동개발 주식회사의 공유로서 각기 2분의 1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심의 사실 인정은 일단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하 1호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토지주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는데 이 피고가 지하 1호를 다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는 거 봅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야 등기부를 봐봐. 이 등기부에 보면은 지하 1호 소유권은 피고하고 태동개발이 2분의 1씩 가지고 있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전제 자체, 사실 자체 판단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심의 사실 인정은 일단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하지만 결론은 또 맞는 거예요. 결론은 왜 맞냐? 아까 불가분 채무이기 때문에 피고가 이 지하 1호를 지하 1호의 전체 소유자는 아니지만 2분의 1밖에 안 갖고 있지만 결국은 태동개발과 피고는 불가분적으로 이 지료 부담, 부당이득 반환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도 결론적으로는 그 지하 1호 부분에 대한 지료를 전체를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피고와 소유회사는 지하 1호의 공동 소유자로서 상가 아파트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위 건물 중 지하 1호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점유 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의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피고와 다른 공동소유자가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의무는 불가분 채무인 이상 피고는 일부 지분만의 공유자라고 하더라도 지하 1호의 전체 면적에 관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은 원심과 결론이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죠? 이유는 틀렸지만 어쨌든 결론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따로 파기를 하지 않았습니다.